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세르비아의 역대 최다 득점자 미트로비치는 아릴랄과 계약을 해지한 후 카타르의 알라이안으로 이적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르비아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최전방에서의 활약은 평소와 다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호비치는 계약 해지설에도 불구하고 팀에 남았고 미트로비치와 함께 투톱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미트로비치의 풀럼 시절 동료였던 사사 루키치는 중원에서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골키퍼 바냐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나폴리로 이적한 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이번 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를 요청했고 그 자리는 본머스의 조르제 페트로비치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트비아 쪽에서는 앞서 언급된 체르노모르디스가 이미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결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주 알바니아전에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체르노모르디스의 빈자리는 33세 베테랑 비탈리이스 자고딘스키스가 대신할 것으로 보이며 아버딘 소속의 크리스터스 토버스는 부상으로 빠집니다. 세르비아는 UEFA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며 2026 월드컵 예선에서는 지금까지 단 2경기만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팀은 9월을 앞두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먼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네이션스리그 리그 A 잔류를 확정지었고 이어 6월에는 알바니아와 안도라를 상대로 승점 4점을 챙겼으며 두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알바니아와의 0대0 무승부는 다소 밋밋했지만 안도라와의 경기는 미트로비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3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미트로비치의 A매치 100번째 경기였고 그는 이를 완벽하게 기념했습니다. 이로써 세르비아는 승점 4점으로 조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위 알바니아와는 승점 1점 차의 2경기 덜 치른 상태라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르비아는 현재 공식 경기 6경기 연속 무패 중이며 월드컵 예선에서도 2017년 오스트리아전 패배 이후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다음 주 유로 2024 잉글랜드와의 제외에 앞서 좋은 징조입니다. 라트비아는 이미 잉글랜드에게 한 차례 패했지만 안도라를 꺾고 알바니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바니아전에서는 수비수 체르노모르디스가 자책골과 동점골을 모두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그 경기에서 받은 경고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라트비아는 현재 승점 4점으로 조 4위에 올라 있으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2위 알바니아와 승점 1점 차 그리고 다음 상대인 세르비아와도 승점 차가 크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번 경기는 세르비아와 라트비아 A대표팀 간 첫 맞대결이 될 예정이며 21세 이 대표팀에서는 과거 4차례 맞붙어 세르비아가 한 차례 2대0으로 승리하고 나머지 3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수비수 체르노모르디스의 부재와 공격력 부족은 라트비아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반면 블라호비치와 미트로비치는 수비적인 라트비아의 전술에 다소 인내심을 요할 수 있지만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세르비아는 충분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메니아 대표팀은 미드필더 나렉 그리고리안이 부상으로 멜리키안 감독의 25인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노르베르토 브리아스코 역시 가족 문제로 인해 소집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루카스 젤라라얀과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의 그란트 레온 라노스는 복귀하여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멜리키안 감독의 선발 구성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는 레기아 바르샤바 소속의 바한 비차흐찬을 중원의 창의적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A매치 60경기 출전 경험이 있는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공격수 티그란 바르세기아는 개인 통산 10번째 골을 노릴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AC 밀란의 라파엘 레앙이 종아리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디오고 달로또 근육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앙 칸셀로와 주앙 네베스가 오른쪽 풀백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고 프란시스코 콘세이상과 페드로 네투는 40세의 호날두와 함께 전방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호날두는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4경기에서 5골을 넣은 바 있으며 2015년 맞대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루벤 네베스와 비티냐가 경쟁하며 네베스는 절친 조타를 기리기 위해 조타의 가족동의 하에 그의 21번 셔츠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은 이번이 UEFA 네이션스리그 2회 우승 이후 첫 A매치입니다. 그들은 6월 준결승에서 개최국 독일을 2대1로 이기고 결승에서는 유로 2024 챔피언 스페인을 상대로 2대2 무승부 후 승부차기 끝에 5대3으로 승리하며 통산 세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 체제에서 30경기 21승 5무 4패, 승률 약 70%를 기록 중인 포르투갈은 현재 FIFA 랭킹 6위이며 최근 10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경기력도 상승세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7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도 호조입니다. 포르투갈은 네이션스리그 랭킹으로 인해 최소한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확보한 상태지만 조 1위로 직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4번의 월드컵 중 3번이나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진출했던 경험 때문에 마르티네스 감독은 초반부터 강한 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선 10전 전승을 기록했고 이번 상대 아르메니아와는 6차례 맞붙어 4승 2무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올해 초 네덜란드 출신 요한 판트시프 감독 체제에서 4경기 동안 1무 3패로 부진했고 결국 6개월도 안 돼 경질됐습니다. 후임으로 선임된 예기셰 멜리키안 감독은 과거 아르메니아 대표로 29경기를 뛰었으며 FC 피니크에서 4년간 감독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건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현재 FIFA 랭킹 105위로 최근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2025년은 3월 조지아와의 네이션스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1대3, 2차전 1대6으로 합계 1대9 대패를 당하며 최악의 출발을 했습니다. 6월에는 코소보와 몬테네그로와의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는 약간의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독립국가로서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적이 없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명백한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2015년 유로 예선에서는 포르투갈과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면서도 분전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르티네스 감독이 일부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더라도 현재 포르투갈은 아르메니아보다 전력이 훨씬 우세하며 무난히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의 A매치 소집 명단에서 최소 1명의 이탈은 이제 전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미드필더 아담 워튼이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그 결과 루벤 로프터스 치크가 2018년 코로나 이전 이후 처음으로 깜짝 재발탁됐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수비수 제드 스펜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미드필더 엘리엇 앤더슨이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소집되었으며 세르비아와의 중요한 경기를 대비해 이번 경기에서는 일부 실험적인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장 해리 케인의 출전입니다. 그는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의 A매치 108번째 출전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바비 무어와 함께 잉글랜드 남자 대표팀 역대 출전 5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안도라의 알바레스 감독은 이번에도 국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구성된 명단을 꾸렸습니다. 무려 43세의 미드필더 마르크 푸졸은 주장 완장을 차고 A매치 123경기 출전을 노리고 있으며 35세의 또 다른 중원 자원 마르크 발레스는 101번째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스페인 2부 리그 코르도바 소속의 이케르 알바레스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의 앞선 4경기는 팬들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세네갈전 1대3 패배는 잉글랜드 역사상 아프리카 팀에게 당한 첫 패배이자 홈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2골 차 이상으로 패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비록 같은 달 원정에서 안도라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조 3전 전승 및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3월에는 알바니아와 라트비아를 상대로도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전 사우스게이트 감독 시절의 보수적인 전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에서의 잉글랜드 성적은 탄탄합니다. 2009년 우크라이나전 이후 단 한 번도 예선에서 패하지 않았고 홈에서의 마지막 월드컵 예선 패배는 무려 25년 전 독일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면 안도라는 상황이 암울합니다. FIFA 랭킹 174위인 그들은 이번 예선 조 K에서 사전 전패, 무득점에 머물며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미 잉글랜드, 세르비아, 알바니아, 라트비아에게 모두 패했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아직 예선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망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10경기 중 승리는 단 한 번, 그것도 최약체 산마리노를 상대로 한 것이며 나머지 9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와의 역대 전적도 열세입니다. 7번의 맞대결에서 0득점, 26실점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안고 있으며 그나마 지난 6월 원정에서 0대1로 패한 것이 처음으로 멀티 실점을 피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빌라 파크에서 열리는 만큼 투엘 감독의 잉글랜드가 지난 경기에 답답한 승리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도라는 수비적인 5-4-1 포메이션으로 버티겠지만 한번 실점하기 시작하면 잉글랜드의 골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